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 코너에서는 이번 주 화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국선 변호인 보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연일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양전망대에서 피습을 당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답변하며 이동 중이었는데요. 네. 피의자는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며 다가가더니 왼쪽 목을 향해서 흉기를 진 오른손을 휘둘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으로 목에 부상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 현재 어떻습니까? 예, 먼저 경찰은 부산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1월 3일 브리핑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한 무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의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진행하고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이외에도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과거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선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둔기로 후두부를 수차례 갈각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24일 새벽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2006년 5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연설을 위해 오르던 중 악수를 청하며 다가온 괴한이 휘두른 문구형 커터칼에 의해서 오른쪽 얼굴이 11cm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여 선거에 대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에 산탄총과 유사한 사제총기로 피격이 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를 막론하고 좀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갈등이나 혐오 정치가 좀 지향이 돼서 정치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이런 정치 진영 대립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보수가 증액이 됐다고요? 네, 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고속 사건 등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2022년에 40만 원에서 45만 원, 2023년에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 보수는 2024년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국회는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분 약 40억 원을 반영한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선 변호인 보수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이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해서 여야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훈 협회장은 2022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서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국선변호사 보수가 6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고 2023년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영훈 협회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게 국선 변호사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제도인데 좀 금액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 말고도 이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되는 다른 제도도 있나요? 네, 이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선정되는 국선 변호인 이외에도 대표적으로는 이 소년보호 사건에서 비행 소년을 위해 선정되는 국선 보조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수는 좀 국선 변호인보다 더욱 낮은 편인데요. 국선 보조인은 건당 20만 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수사 단계 40만 원, 재판 단계 20만 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가에서 법률 조력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정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보수가 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크게 드라마틱하게 증액이 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이것도 진일보한 고무적인 움직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보수 증액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앞서 말씀드린 연구 용역에서는 국선 변호인 보수 60만 원 이외에도 국선 전담 변호사의 보수도 월 100만 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액은 매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선 변호인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선형사 변호인의 보수가 국선 변호인 보수의 10배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선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호를 위해서 단순히 변호사의 사명감이나 공익적 지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수를 좀 더욱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수 현실화가 결국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적으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권리는 꼭 보장이 되어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국선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